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금요일마다 건강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서 이 시간을 금요일마다 건강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2021년도 우리 공동의 표를 정하자고 말씀드렸죠? 아프지 않기, 아프지 않는다. 네, 정말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픈 것은 힘듭니다. 제가 아파봐서 압니다. 우리 모두 아프지 맙시다. 제가 이렇게 우리 모두 아프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건강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것은 성경적 근거를 갖고 전하려고 합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 5장 14, 15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여기서 장로는 목사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신방 요청이나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이 기름은 그때 당시에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21세기에 와서 저는 그것이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건강 정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혼이 형통하고 하는 일이 잘되며 형통하며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 책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책은 조엘 윌릭이라고 하는 박사가 쓴 것입니다. 이분은 노벨상 의학상 후보자까지 되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윌릭 박사가 동물을 17,500구를 부검했고 사람을 3,000명을 부검하였던 분인데 이런 분이 사람에게 왜 병이 찾아올까? 왜 원래 수명보다 일찍 죽는가를 연구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영양소 부족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양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혁신적 연구를 발표해서 1991년, 그러니까 30년 전에 의학부분 노벨상 후보로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의사였었고 또는 의사이기도 하였고 작가이기도 하였고 강연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충분한 영양 보급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는 충분한 영양 보급이 장수의 비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최장수 노인이 있었는데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녀가 11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느냐? 그 사망 원인이 뭐냐면 낙상으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3주 만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셨다고요? 영양 부족과 골다공증, 그러니까 칼슘 결핍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미국 사람들이 골반이나 다리 또는 척추 관절상을 입으면 76%가 90일 이내에 죽는다고 합니다. 폐렴이나 뇌졸중, 색전증 등의 합병증으로 죽는다고 하는데 인간이 영양소만 제대로 공급된다면 120세에서 14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윌릭 박사는 오래 살고 싶으면 두 가지를 피하라고 하네요. 하나는 군대에서 무모하게 지뢰를 밟지 말라고 하고요. 무모하게 죽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가능하면 의사에게 가는 것을 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인 당신을 죽일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분도 의사입니다. 1990년대 미국에서 병원에서만 매년 30만 명이 의사들의 의료 태만 행위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베시 레이맨이라고 하는 여기자가 있었는데 의학부 기자로서 풀리처상까지 받은 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자가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키모테라피,
이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16배나 많은 양을 주어서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제키 케네디 오나시스 여사, 그녀는 죽기 6개월 전에 비호치킨성 임파 6종이라는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종류의 암은 10년, 12년, 15년은 생존할 수가 있고, 또 췌장암이나 위암, 간암과는 달리 고통도 적다고 합니다. 암 진단이 나오고도 치료를 6개월을 미뤄도 될 정도로 급한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제키 여사가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금요일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다음 화요일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키 케네디는 암으로 죽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웰릭 박사는 그녀는 암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항암제 과잉 투여로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모두 영양소 부족 때문입니다. 영양소 부족. 그렇다면 이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 것일까요? 1992년 4월 6일자 타임즈에 실렸던 기사인데, 커버 스토리로 비타민의 실질적인 힘, 암, 심장병 또는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라는 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6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었는데 단 한 줄의 부정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어느 기자가 어느 의사에게 보조 영양제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말하기를, 비타민을 입에 털어 넣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필요한 모든 비타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조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은 단지 비싼 소변만 볼 뿐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의사들이 대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이왕재 박사님은 비타민C를 복용한 지 3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추측하건대 1992년 타임즈에 실렸던 커버 스토리 비타민의 실질적인 힘이라는 기사를 보신 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 39페이지에 노벨상을 2번씩이나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말하기를, 암을 예방하려면 하루에 비타민C를 1000mg을 섭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메가도스를 하라는 말이죠. 보통 우리는 그저 필요한 용량이다 싶어서 하루에 한 알 그냥 1000mg을 먹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수년 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다 안 먹다 해서 그냥 안 먹고 있었는데, 이왕재 박사의 비타민C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저는 하루에 1000mg을 먹음으로 비싼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싼 소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질병이라면 4대 사망 원인이 심장혈관질환, 각종 암, 그리고 당뇨병, 치매라고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질병이라면 2019년도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그리고 폐렴순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사망 원인이 뭐냐?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자살, 당뇨, 알츠하이머병, 간질환, 만성하기도질환, 고혈압성 질환 순으로 이제 많았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 숫자가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영양소 부족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책 55페이지에 보면은 미국의 농구 선수 보스턴 셀틱스 구단의 27세 된 주장 레지 루이스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 구단에서 1인당 10만 달러를 들여서 의사들에게 환상의 심장병 전문의 팀들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12명의 전문 의사를 고용해서 환상의 심장병 전문의 팀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의사들 한 사람마다 선금으로 10만 불씩이나 주고 레지 선수만 살피라고 했는데, 다른 환자들은 이제 일체 보지 말라는 거죠. 전담으로 레지 선수만 돌보라고 했는데, 그만 구단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그 비싼 선수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것은 의사들의 무지로 인해 결국 3개월 후 1993년 4월에 2차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웰릭 박사는 말하기를 10센트 값어치의 셀레늄 공급만 해도 살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환상의 심장병 전문의 팀이 그를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병이 온다고요? 영양소 부족 때문입니다. 적절한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내 몸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도 아프고 나서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관심이 없죠. 병에 덜커덕 걸려야 그때서야 관심을 가집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제대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에게만 매달리지 말고요. 여러분,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1943년 제정된 세계보건기구 WHO의 헌장에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편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세대에 걸쳐 제대로 건강관리를 해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사실 모든 세대마다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느 세대이건 간에 아프지 않고 지내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혼도 잘 되고 하는 일도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프지 맙시다. 각 세대에 맞는 건강관리를 잘 해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건강상식에 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선 오늘은 우리 몸이 아픈 것은 영양소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양제를 이제 먹어야 되겠죠? 우선 비타민C를 하루에 10알, 1000mg을 먹으십시오. 저는 아침에 3000, 점심에 4000, 저녁에 3000mg, 이렇게 3알, 4알, 3알, 이렇게 1000mg을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C에 관해서는 위에 연결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주의를 기다리며 경건하고 성결한 준비를 해 나가십시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